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기 오리엔테이션을 쭉 하는 도중에 2019년도에 나왔던 그런 과목별로 한 난이도라 할까요?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 풀이도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이게 좀 쉽게 나왔는지 어렵게 나왔는지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항시 청소년 상담사의 커리를 이론과 기출문제풀이와 실전문제풀이, 면접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대비로 나와 있는 교재는 청소년 상담사 이론서와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공개된 문제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서도 2권이고 기출문제집도 2권인데요. 이론서는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문제편과 해설편으로 나누어서 각각 2권씩 출간이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출간될 교재는 첫 번째는 실전문제집이 출간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면접교재입니다. 면접교재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 면접시험에 한 번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 1년 정도는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면접만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면접만 준비하는 분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2019년도 대비 면접 대비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나눔 CPS에서는 이러한 면접 강의를 계속해서 이 사례들을 조금 더 넣어서 계속해서 해마다 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청소년 상담사 상급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이렇게 두 가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를 했는데요. 원서 접수 기간이 나왔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서 8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넘겨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후 6시라는 시간도 잘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이나 달력에 꼭 기입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추가 지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추가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환불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좀 많이 감소됐다, 원서 접수를 한 사람들이 많이 감소됐다 했을 때 추가로 이틀간의 추가 지원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월 5일과 10월 6일입니다. 이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환불자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원서 기간을 놓쳤으면은 이거를 잘 유념해서 적어 놓으셨다가 이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일이 중요하겠죠. 10월 10날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 예정자 발표가 11월 11일 수요일 날입니다. 조금 외우기 쉽네요. 10, 11,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시행일이 10월 10날이니까 그 전까지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합격 예정자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합격 예정자 발표에 맞추어서 이제 면접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시험까지 통과가 되어야 합격이 되고, 합격한 사람이 또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11월 16일에서 11월 20일 일주 5일간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1월 20일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면접 시험에 접수를 받고요. 면접 시행일은 12월 14일 토요일에서 12월 19일인데요. 아마 이게 약간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쭉 벌려놨지만 대개 이제
주말에 많이 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수업 인원에 따라서 하루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4일 토요일부터 12월 19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예정자, 여기 면접 시험의 합격 예정자입니다. 12월 말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긴 기간이죠. 두 달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연수 기간이 다음 연도 2021년도에 연수를 받으시면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회차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필기시험 면제자가 있어요. 필기시험 면제자는 당연히 면접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시험 접수기간에 이때 11월 16일에서 11월 20일 이 사이에 접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면접시험은 수업 인원에 따라서 1일 하루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험 과목과 시험 방법입니다. 자, 필기시험 과목인데요. 필기시험 과목에서 이 상급만 정리를 했습니다. 상급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총 6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 5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이 1과목입니다. 이 선택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에 1과목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OCR 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마킹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 나눔 CPS 이 교재는 청소년 이해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론의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이해론의 문제가 좀 쉽고요. 청소년 이해론의 문제 같은 경우는 발달 심리와도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 이론에 청소년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 즉 청소년 이해론의 공부를 하면 다른 영역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의 내용을 선택해서 넣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필수 과목 5과목을 보면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입니다. 이렇게 5과목인데 1교시에는 4개의 과목을 봐요. 학습이론은 2교시 과목입니다. 학습이론하고 청소년 이해론 또는 학습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이것은 2교시 과목 2과목이고요. 1교시가 이제 조금 과목이 많죠. 4과목이다 보니 시간이 좀 깁니다. 각각 25문항씩 되어 있습니다. 각각 25문항씩 과목당 25문항 그리고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접시험의 항목을 잠깐 보시죠. 면접시험의 항목은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신자세,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대개 이제 사례를 곁들여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A 품행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과 판단력, 지도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면접위원들 3분이 평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교시가 4과목이고요. 2교시가 필수와 선택, 학습 이론이 필수였잖아요. 그래서 2과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입니다. 입시는 9시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문제씩 4과목이니까 100문항이잖아요. 그래서 100문항 10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교시는 25문항 25문항에서 50문항이잖아요. 그래서 50문항 50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30분이면 필기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장애인은 시간을 좀 더 추가적으로 1.5배를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1조당 이게 3대1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3명, 면접관 3명의 수험자로 표현하면 수험자 2명 내지 3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한 조당 그렇습니다. 한 조당. 그래서 한 1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예정자 결정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60% 이상 득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즉 이걸 과락이라 하잖아요. 과락은 40점 미만이 과락입니다. 과락은 40점 미만이 과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면 이제 과락으로 불합격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2019년도에 학습이론이 그랬습니다. 학습이론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론에서 과락으로 떨어진 분들이 많이 속출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에 합격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일 때는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격 예정자,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 심사 불합격자는 필기,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 이제 서류 심사를 해서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학과가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지 않은 학과에 졸업을 했다, 4년제를 졸업했다 그랬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기본적으로 학사를 준합니다. 따라서 전문 학사는 응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필기, 면접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이죠. 청소년 상담사의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보면 자,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그 다음에 면접시험, 그 다음에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응시 자격 서류 심사가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까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불합격, 서류 심사 불합격자는 앞에 있는 시험이 모두 다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응시 자격을 꼭 숙지해서, 정확히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응시 자격이 되는지, 응시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갖추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꼭 확인하시고 시험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됐다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자,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면접위원회 평정한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면접위원회 가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5개의 평정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분이 있어요. 3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5점 이상을 얻은 자, 각각의 15점이라고 그랬으니까 3점 정도 되겠죠. 3, 5, 15잖아요. 3, 5, 15. 그래서 이 15점 이상을 얻은 자가 합격자로 됩니다. 상, 중, 하 이렇게 평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점이 바로 하예요. 여기 1점이 바로 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위원회 과반수, 그러면 1.5명이니까 3분이잖아요. 1.5명 이상이면은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이 어떤 면접 항목에 대해서, 평정 항목에 대해서 1점을 2분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15점 이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또 따로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를 정리했습니다. 2014년 때부터 문제가 공개가 됐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갖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자,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이례적으로 2번을 봤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요청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2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이 가장 최근의 내용인데 한번 합격률을 보시죠. 필기시험의 합격률을 보시면 27.33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32, 35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전의 합격률보다 낮죠. 이게 낮은 이유가 바로 학습이론 과목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학습이론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습 이론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학습 이론의 영향으로 합격률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 5과목, 선택 과목 1과목, 그래서 6과목인데 이 6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학습 이론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습 이론을 좀 철저하게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락이 나오면 안 되죠. 25문제의 40%면 10문제입니다. 10문제 미만이 되면 과락이 되는 거예요. 25문제에서 내가 10문제도 못 맞힐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10문제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락을 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과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다른 점수가 다 높아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이거는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락을 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의 이상이 돼야 돼요. 25문제의 평균이면 대개 14개에서 15개 정도가 아마 평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평균의 점수를 높였다. 평균의 점수를 다 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합격의 가능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15개 이상, 15개 이상, 어떤 것은 20개 이상 맞추는 것이 있지만 못 맞아도 15개 이상은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론, 기출문제, 실전문제 이런 커리를 잘 따라오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오면 이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습 이론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론, 듣도 보도 못한 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학습 이론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률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겠습니다. 면접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상당히 높죠. 80%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면접을 봤다. 그러면 8명에서 9명은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합격을 못할까?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를 못해서 답을 전혀 못했다. 답변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이 하를 받겠죠. 두 분한테서 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답변이 뭐 좀 이렇게 동문서답이라고 하잖아요. A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잘했지만 다른 답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불합격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시면 면접에서는 좀 부담감이 없이 준비가 될 것이고요. 필기시험 점수가 면접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필기시험 따로 면접시험 따로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아마 면접위원들이 여러분들의 필기 점수는 모를 거예요. 블라인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시험의 대비를 또 따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격시험의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만 잘 골라서 들으셔도 됩니다. 학습 전략을 세울 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평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6년 15회 시험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자료실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15회 시험에 출제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출제의 기본 방향이 어땠고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이 과목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과목별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일종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출제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될 것은 2017년부터 적용된 산업인력공단의 출제 영역에 따라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출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쭉 과목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재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앞부분 뒤에 보면. 그래서 앞부분 뒤에 있는 우리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출제 영역이 쭉 나오는데 이 출제 영역에 맞추어서 이론서의 목차가 구성되었어요.
각 과목에서 알아둬야 될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사례 문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사례 적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각 과목마다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한 사례 문제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담 이론이나 집단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학습 이론, 청소년 이해로는 좀 아니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세 가지 영역 정도에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사례 문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소수의 사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했으면 그걸 사례로 응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청소년 상담사 시험 문제는 기존에 출제된 많은 문제풀에서 선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개는 약간 수정하여 출제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진 않고 약간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론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필요가 있죠. 이론 학습 없이 문제를 푼다는 것이 매우 어렵죠.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야 문제에 대해 OX가 가려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 학습이 없으면. 모든 과목의 이론 내용을 적어도 2회독 정도 해야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계획에 따른 철저한 실천이 필요하고요.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론 학습을 하면 충분할 겁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6과목이다 보니 여기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임박해서 막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론 내용에 최적화된 전공 교재는 교육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 전공 교재가 좋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좀 합격률이 높은 전공 수험생이 교육학 전공 수험생, 상담학 전공 수험생, 심리학 전공 수험생이 많이 합격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의 전공 수험생은 좀 어려운 과목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공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합격률이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합격률은 교육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졸업생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에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사용하는 용어가 전공학과에서 쓰는 전공 교재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출제되었던 문제의 유형이나 그 다음에 용어를 보면 교육학과, 상담학과, 심리학과의 전공 수험생들이 보는 그 교재의 용어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아동학과나 그 다음에 뭐 청소년 교육학과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학과를 전공한 수험생들은 여기에 불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수험서에는 여러 가지의 동의어라든지 또는 여러 전공에서 쓰는 단어들을 골고루 다 넣어드렸고 또한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재와 수험서를 보는 것이 좋겠죠. 이론 학습 후에는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3개월 정도를 잡았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를 풀더라도 기출문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N 실전 문제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3개월을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9월 말로 잡고 9월 말, 8월 말, 7월 말, 6월 말, 5월 말, 4월 말 적어도 4월 달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야 3개월 이론, 3개월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론 한 과목을 끝내고 바로 문제를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상담 이론의 이론을 끝내고 상담 이론의 문제로 적용.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문제로 들어오면 그 전에 처음에 했던 이론들이 많이 망각이 되기 때문에 이론을 하고 나서 기출문제, 실전문제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론을 하고 나서 기출문제까지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론하고 나서 기출문제까지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과목을 가고 나머지 시간에 실전 문제를 쭉 보는 거예요. 직접 문제를 풀어봐서 몇 개 정도 틀리는지 측정도 해보고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이론 한 과목 끝내고 기출문제 한 과목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과목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거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처럼 1회분, 2회분, 3회분, 4회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점검용으로 꼭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놓친 부분이 없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틀린 문제를 나중에 최종 점검 때 보는 거죠. 자, 기출문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실전 문제로 제가 넣어 드릴 겁니다. 각 과목당 25문제로 모두 150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6과목이라고 했으니까 6과목 20문제면 150문제가 되겠죠.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는 대개 이제 적어도 3회분 정도는 45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겠죠. 이상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신의 이론학습 검정을 위해서 OX 문제 이런 유형의 연습도 필요합니다. 뭐 OX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기는 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출문제의 한 지문 한 지문이 바로 O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O, 그 다음에 X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 또는 그러한 유형의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예상 문제로 연습이 끝났으면 최종 모의고사를 볼 필요가 있죠.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 대비로 나눔 CPS에서는 최종 온라인 모의고사를 1회분을 시험 직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최종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회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컴퓨터용 용지에 직접 마킹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읽고 클릭하는 건데 그러한 연습을 마지막에 해볼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는 실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예행 연습이 될 수 있고요. 시기는 시험 1 이전, 실제 시험 1 이전 1, 2주일이 좋을 것인데 뭐 너무 빨리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틀리면 또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모의고사 후에 실제 시험에서 남은 시간은 최종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 또는 실전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차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유형의 문제는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론 학습을 좀 3개월 정도 계획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좀 이게 개인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 또 여기 이론서에는 기출 문제 확인 학습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 나왔던 것들을 이론에 문제 나왔던 것들을 이론서에 넣어드리기로 했어요. 넣어드리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또 기출 문제가 좀 잘 풀릴 수 있고 이해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내용은 이론 학습을 통한 정리를 할 때는 단순히 암기식보다는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풀이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론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실전,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를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론 기출을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담 이론을 했다. 상담 이론을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 이론의 기출을 보는 거죠. 자, 이론적인 학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출로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1차가 되는 것이고 이게 2차가 되는 것이고 이게 3차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도 됩니다. 실제 문제 유형은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가 잘 조절되어 있는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이미 다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연습 문제풀이도 난이도 잘 조절되어 있는 문제로 풀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볼 때 앞에서 합격률이 나왔었잖아요. 합격률이 높았을 때는 쉬웠고 합격률이 낮았을 때는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연도별로 순서대로 안 풀어도 돼요.
쉬운 것부터 풀어도 돼요. 합격률이 높았던 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격률이 낮았던 것으로 쭉 내려오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의 최적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론이나 문제풀이 등 모든 학습은 2번 이상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습보다는 복습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동영상 수업을 들었다, 인강을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대개 수업이 끝나고 나서 20분 안에 복습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인강 수업을 듣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자가학습을 하든 간에 복습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습은 서로 관련된 과목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좀 잘못 들어가 있어요. 2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관련된 과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연계하여 진행하면 진도가 잘 나가요. 진도가 잘 나갈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 능력에 좋아요. 자,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거고 이 학습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쉬운 것을 먼저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상담 이론부터 시작을 해요. 상담 이론에서 직업 상담의 기초, 그 다음에 발달 심리, 그 다음에 청소년 이해론, 여기까지 우선 끊어보세요. 자, 상담 이론은 여러 가지 상담 이론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집단 상담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이다 그러면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아주 관계가 깊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발달 심리라고 하는 것과 청소년 이해론이 또 관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발달 심리와 청소년 이해론이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4과목에서 고득점을 맞아야 돼요. 이 4과목이 좀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이론이 있고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있잖아요. 여기 2가지는 어찌 보면 서로 분리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이론과 심리 측정 및 평가를 마지막으로 또는 여기를 바꿔도 돼요. 심리 측정 및 평가를 앞에 하고 학습 이론을 뒤에 하셔도 되고 여기 뒤에는 따로따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앞에 있는 2개는 꼭 연결하셔야 돼요.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의 기초, 발달 심리와 청소년 이해론, 여기 4가지는 항상 이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4가지가 서로 이제 관련성이 있거든요. 자, 정리가 되셨죠? 이러한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어볼 만한 내용이다. 학습은 이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문제, 예상문제 합산해서요. 최종 모의고사 점검의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 정도의 이론 학습.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론은 어느 정도 해야 문제로 들어갑니까? 80% 정도. 이론 내용의 80%는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문제에 들어가셔도 돼요. 문제풀이 진도의 속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론이 80% 정도 정리되면 문제풀이로 돌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문제풀이가 어렵고요.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론이 한 80% 정도는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의 경향을 파악하고요. 추후에 예상 문제 또는 실전 문제라고 하잖아요. 예상 문제로 실력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1, 2주 전에는 최종 모의고사로 실력을 테스트해 보길 바라고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한 3, 4주 정도 전에 온라인 최종 모의고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눔 스페이스에 전화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의 최적 전략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최적의 학습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상담사와 연관된 강의, 교재가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비용 낭비나 아니면 시간 낭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최적의 학습 콘텐츠를 잘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는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많은 수험서,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독학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수험생도 있겠지만 대개 인강을 많이 봅니다. 동영상 강의, 실강, 오프라인 강의는 좀 많지는 않아요. 인강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강의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양한 강의 컨텐츠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론이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80% 정도는 정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이 병행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게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예상 문제를 쭉 가는 거죠.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쭉 예상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통해서 하되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매고 인강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채점을 매지 않으면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맨 다음에 인강을 보는 그러한 순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2020년 합격을 기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